물론 아직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남아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은행들의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SVB 사태가 터지고 일주일 동안 금융위기가 오네 만에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요란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상승하여 결국 일주일 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한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금융주 위기가 터졌음에도 유럽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25bp가 아닌 50bp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도 미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 달러 규모 예금을 기부하는 것을 논의하자 파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며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10% 상승했고 스위스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게 54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디폴트 우려감이 해소됐습니다. 이렇듯 기관 세력들은 금융지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것을 명분으로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려 나스닥이 플러스 2.48%, S&P 500 플러스 1.76% 상승했습니다. TQQQ는 7.92% 상승해 24.94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않기에 보유 수량은 1345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장 전 9시 30분에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하회하는 19만 2천 개로 발표되며 여전히 강한 미국 고용시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2월달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주택시장지수와 함께 주택 착공 건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지 않고 과열이 꺼진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수요일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것과 함께 목요일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부동산 경기와는 다르게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예상보다 침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경제지표를 종합해보면 고용이 강하고 주택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관 세력들은 증시를 끌어올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이 부분을 조명하지 않고 무시하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강하게 상승시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된 이후 10시 15분에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터진 금융주 위기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유럽은행에도 퍼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밖에 못 올릴 거라 전망했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50bp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중앙은행이 기존의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도 3월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25bp 인상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런 내용 또한 금리 동결을 기대하는 시장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월가 세력들은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은행 위기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모두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을 받으며 금융위기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고 유럽중앙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하자 비이성적으로 연준의 3월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줄어들고 25bp 금리를 전망하는 참여자들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직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월에 25bp 인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도 25bp 인상으로 좁혀지는 것이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이었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자 폭락했던 2년물 국채금리도 반등해서 다시 4% 위로 올라왔으며 10년물 국채금리도 반등에 성공해 3.5%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처음 SVB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22년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제2의 금융위기야 줄도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왔을 때 비관론과 공포가 가득했던 순간이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 역시 개미들의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들어 개미들이 금융위기 온다 안 온다 하며 주가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할 때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크레딧 스위스까지 계속해서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나스닥이 거래를 터뜨리며 장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을 기관 세력들이 개미들 악성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매집이 끝나자 목요일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나스닥이 조정을 보일 때부터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선 힘을 못 쓰고 있던 마소, 구글, 아마존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목요일에 마소, 구글, 아마존이 강하게 상승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물론 이 세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커서 더 올라가야 하지만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4월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락장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메타는 개미들이 모두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쥐도새도 모르게 88달러의 바닥을 찍고 1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메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불필요한 개발과 투자를 줄이고 수개월간 이어온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 절감과 수익률을 개선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던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률 개선의 효과가 나올 것이며 기관 세력들은 메타와 비슷하게 개미들이 이미 크게 오른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업들에 집착할 때 마소, 구글, 아마존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은행들의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